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노동을 하나요? 거리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로, 집으로, 야속장소로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이동합니다. 이러한 노동은 장애인들도 합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노동을 합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큐멘터리 노동치다. 인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의석 씨를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석 씨는 항상 환한 미소로 손님을 응대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카페 만드는 자체가 엄청 재밌어요. 의석 씨는 커피를 내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커피를 팔고 그리고 돈도 받고 그 매니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경험 됐습니다. 매장 구청에서 바리스타 모집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의석 씨는 지자체 지원 재활 사업으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어떤 기분으로 좀 출근을 하세요? 기본 마음으로 이렇게 출근하죠. 그 출근을 해서 일과 중에 좀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반반인데요. 신행하고 퇴근 시간. 여느 직장인과 다르지 않은 진석 씨의 슬기로운 노동 생활.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어떤 힘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기.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밖에 나가서 운동해요. 뛰기, 팔팔기 뭐 그런 거. 여기 카페에 첫 출근했던 날은 어땠어요? 저 지금 처음에는 실전 한 장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지 처음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다른 날은 또 실수하고 어느 날 반년한테 했는데 반년한테 나가가지고 커피 안 넣고 했거든요. 그때 실수해가지고. 그날 아마 의석 씨의 세상은 무너진 듯합니다. 바닐라 라떼를 커피 없이 만드셨어요? 네. 그냥 바닐라 우유를 주셨네요? 네. 의석 씨는 그날의 실수를 반성하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바닐라 라떼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다고 그러던데? 의석 씨의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을까요? 커피 맛은 좀 어떠세요? 다른 커피집보다는 좀 맛이 좀 부드럽고 독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 커피 만든 자체가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이런 진석 씨에게도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꿈은 거 있는데 카페 사는 데 되는 거. 카페 찾아가지고 그 손님 맛있게 해 그 먹는 모습을 얻는 게 사는 게 되는 거. 손님들 커피 마시는 모습이 제일 행복했고 저의 제 인생은요. 손님들 맛있게 먹는 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은석 씨의 노동의 가치가 타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네요. 또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올해 40살 애기 아빠 박종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남동구에 있는 푸드마켓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신 독거노인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2020년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이라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우연히 알게 돼서 거기에 참여해갖고 일하게 됐습니다.
의석씨, 종일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직접 구직이 어려운 탓에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고민이 됐거든. 고민이 돼요. 몇 개월 동안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면접을 와도 거기에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이 없고 계속 쭉 갈 수 있는 대학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도 돈을 번다 그런 생활로 하고 있고 저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일자리를 떠나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제 아내와 제 아들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저 때는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고 아빠도 이렇게 일을 한다 그거를 보여주고 제가 애 아빠이기 때문에 애로 들어가고 애 학원비와 여러 가지 식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통장으로 들어갔다 통장으로 나갑니다. 세상 모든 아빠들이 갖고 있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노동은 이처럼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쉬고 즐기는 이 공원에서도 노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도 단차가 있네요, 선생님. 그러게. 이게 수동 휠체어는 못 지나간다고요. 잠깐만, 그럼 여기 사진 좀 찍고 근접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갑자기 바닥에 자루 측정을 하고 여기 지금 사진을 홈마다 다 찍는데 문제예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모니터링이라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링이란 장애인의 시각에서 공공장소에 있는 낙후된 시설, 파손된 시설, 갖춰져 있지 않은 시스템을 기록하고 그 문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단차가 있네.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홈마다 걸려요. 그래서 나는 자동이랑 괜찮은데 수동 이렇게 손을 밀고 다니는 사람들은 혼자서 다니기 힘들죠. 자세히 보니 길바닥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비장애인 시선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볼 수 있고 그들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왜 오신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잘 들어갈 수 있나, 자동이나 이런 거 빼고 핸드레일이 잘 있나. 한눈에 봐도 휠체어로 이용하기엔 정말 협소한 입구입니다. 근데 다소 휠체어가 들어가기 좀 비좁아 보여요. 네. 이 꺾기가 좀 비좁네요. 돌려갖고 나오기도 비좁아요. 이게 이렇게 돌려갖고 나와야 되는데 돌리기에도 부족고요. 갱신이 나오네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기엔 장애인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이들은 해당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기록합니다. 공공장소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비장애인, 노인, 유모차, 임산부,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까지 나이, 성별, 신체 조건, 언어,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직관적이고 정보의 인지성이 충분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신체의 노력이 적어야 하고 접근의 용이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런 7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있기까지는 이러한 모니터링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소한데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편리한 시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탐방하고 다니면서 고칠 점이나 좀 보수돼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안 갈고요. 안 가고 기다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많은 스팟들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매우 지친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잘 맞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낼 때 좀 보람찹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도 노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놀지 않는,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놀고 먹고 대학생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또 딱 맞습니다, 저한테. 제가 일을 해서 어떤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게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저한테 위안이 되는 거죠. 공익적 성향을 띠는 노동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낄 수 비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시설을 활용하면서 장애인들이 느꼈을 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제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리스트를 해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오래 걸어 다니면 다리는 불편하니까 아프죠. 근데 어쩌겠어요. 실제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점이 불편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오픈했을 때 결과는 제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불편한 것만 오픈하는 거죠. 그거를 모아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사고 싶은 거라든가? 예전에 300만 원씩 받던 놈이 5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기력이 나겠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어머니 용돈 쓰시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급여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매일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집에만 있으면은 돈 10만 원 누가 주겠어요. 나와서 움직이고 하면은 그래도 한 달이면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에게 노동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나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있는 거죠. 남들한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 누군가에겐 이 노동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좋아하는 것 자체이기도 하고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합니다. 장애인 노동시장은 지원과 발전을 통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직업재활 시설은 늘어나게 되며 연계작용으로 의무고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일자리.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착된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노동계층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궁금한 점을 더 물어보았는데요. 급여를 매월 받고 계시잖아요. 뭐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그걸 모아서 내가 이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나요? 뭐 여행이나 뭐 친구한테 선물이나 뭐 어떤 거나 내가 사고 싶은 거나. 예, 뭐 음향기기 같은 거 좋아해서요. 음향기기 같은 거 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도 사고 싶고요. 근데 제가 문맹이라 그런 걸 잘 하지 못해서 태블릿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사고 있습니다. 월급 받아서 닌텐도도 사고 싶고 집을 돈 벌어야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10만 원은 부모한테 효도하고요. 그리고 10만 원이니까 주택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제가 다 써요. 출퇴근할 때 뭐 타고 출근하세요? 버스 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을 이용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장애인 콜 택시를 이용합니다. 초창기에는 장애인 콜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저 때문에 또 다른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을 못 쓰니까 그걸 좀 생각이 드니까 그들은 이제 일반 장애인들이 안 타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가 여기 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노동은 해명과 순간. 나에게 노동이란 도전이죠. 도전과 꿈이죠.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남녀노소 누구라도 노동을 하는 의미와 목적성은 다릅니다. 장애인의 노동은 다소 느릴지도 모르고 커다란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엔 힘듭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에 가깝겠죠. 하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태풍을 불러오듯이 이 값진 노동들이 하나 둘씩 밀려와 누군가에겐 살아있는 이유, 좋아하는 것 그 자체,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노동은 언제나 노동치고 있습니다.